그래서 경매라는 건 좋은 물건을 찾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좋은 물건을 찾아서 본인이 입찰가를 낮게 입찰을 하면 그거는 뭐 20번 30번 해도 낙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좀 덜 좋은 물건을 찾아야지 내가 돈을 번다는 게 이게 보통의 생각 관념과는 좀 많이 다르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는 경매 투자 최악의 유형입니다. 저희도 가끔 법원에 가면은 경사님 보고 저 이번에 20번째 입찰이에요. 약간 이러시는 분들 계시지 않나요? 맞아요. 약간 하소연 하시는 분들 좀 계시는 것 같은데 폐찰만 하는 사람들의 특징, 왜 그들은 폐찰만 하는가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치스쿨 수강생분들은 평균 몇 번 입찰 만에 낙찰 받는 것 같으세요? 이게 정말 평균이긴 한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말 다르지만 평균적으로는 한 5번에서 6번이면 낙찰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시기에 따라 정말 다른 게 경매장에도 입찰 인원수가 항상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요즘은 또 사람들이 조금 많아진 것 같아요. 규제가 막 터졌을 때는 5-6번이 아니라 정말 뭐 한두 번의 낙찰을 많이들 받으시기도 하고, 규제가 이제 정리가 되고 아니면 해제가 되거나 규제에 대한 어떤 파해법이 나오게 된다면 그런 상황에선 또 입찰자들이 몰리기 때문에 그러면 5-6번 되는 것 같고요. 10번이 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수업 때 말씀드리냐면, 입찰을 저한테 배우시고 입찰을 10번 했는데도 낙찰이 안 되면 꼭 따로 메일을 한번 달라라고 합니다. 왜냐면 그분들은 입찰가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물건을 좀 잘못 찾은 거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몰리는 물건만 찾는 경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매라는 건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좋은 물건을 찾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좋은 물건을 찾아서 본인이 입찰가를 낮게 입찰을 하면 그거는 뭐 20번 30번 해도 낙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좀 덜 좋은 물건을 찾아야지 내가 돈을 번다는 게 이게 보통의 생각 관념과는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경매가 참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면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한 이 정도 폐찰했다 싶으면 뭔가 이 정도 이상 폐찰만 하고 있다면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10번인 것 같아요. 10번 동안 낙찰이 한 번도 안 된다? 또는 뭐 순위권에도 안 들어간다? 그럼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진 않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나 스스로 점검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문제점이 안 보이는데, 먼저 경매를 많이 해보신 분이나 교육을 했던, 만약에 리치스쿨 멤버라고 하면 제3자, 그리고 그 제3자가 경험이 훨씬 더 많다면 잘 보이거든요. 그 사람이 왜 낙찰을 못 받고 있는지. 그러면 제가 이렇게 10번 이상 입찰을 해도 낙찰을 못 받으시는 분들의 입찰가 산정법이라든지 물건을 찾는 방법들을 보면 분명히 둘 중에 하나에서 문제가 발생됩니다. 물건을 너무 좋은 걸 찾았거나, 아니면 제가 알려준 대로 B급, C급의 빌라를 찾았는데 입찰가를 너무 낮게 쓴다던가. 물론 최저가에 써서 받을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최저가에 써서 받을 확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 낮게만 입찰하는 게 꼭 좋은 전략은 아닙니다. 왜냐면 한 번 입찰할 때마다 들어가는 내 노력, 폐찰했을 때 없어지는 기회비용, 내 시간과 노력이 어쨌든 없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률이 있는 가격을 써야 되는데 너무 낮게만 쓰면 계속 들러리만 하는 거예요. 10번 했는데도 낙찰이 안 된다?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찰가, 물건 찾는 방법을. 그럼 폐찰만 한다면 꼭 점검해야 될 것들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폐찰만 한다면 봐야 되는 것 3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이 경매 시장은 내가 원하는 물건을 바로 잡아올 수 있는 방식이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공인중개사에 매물 올라와 있는 거를 내가 계약하겠습니다. 계약금 쓰면은 내가 계약자가 되는 거지만, 경매는 보증금 10%를 냈다고 해서 내가 그 물건을 무조건 가져올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10% 납부하고 내가 원하는 가격을 쓰는데 그 원하는 가격이 경쟁 상대 중에서 가장 높았을 때 받아오는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건 찾는 방식이 일반 매수랑은 달라지게 됩니다. 경매에서 너무 좋은 걸 찾으면 안 돼요. 너무 좋은 거는 사람들이 20명 30명 몰리기 때문에 싸게 받을 확률과 기회가 적어지게 됩니다. 경매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요, A급 물건이 아니라 B급, C급에서 돈을 법니다. 그리고 물건 자체가 깔끔하다면, 진짜 뭐 예를 들면 서울권에 있는 정말 우량한 역세권에 있는 빌라라고 하면 그 자체로는 매력이 없어요. 하지만 여기에 만약에 뭐 빨간 글씨라든지,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 입찰하는 날이 하필이면 뭐 휴일 바로 다음 날이라든지, 아니면 퐁당퐁당 뭐 딱 그 껴있는 날이라든지, 이러면은 또 경쟁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외부 요인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경쟁이 낮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입찰을 하는 거지, 좋은 물건을 찾는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너무 좋은 물건, 너무 실거주 입장에서 물건을 바라보고 있진 않은지를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실거주로 물건을 보고 있다면 실거주만큼의 가격을 쓰면 되긴 해요. 근데 제가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는 실거주 이상으로 더 싸게 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더 많이 싸게 받을 수 있는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B급, C급
B급 물건을 본다 할지라도 B급, C급 물건이 2억에 바로 매도가 되는데 그 물건을 갖다가 최저가인 1억 4천을 계속 쓴다는 거는 사실 욕심이 과한 겁니다. 2억짜리를 1억 4천에 쓰면 써서 받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이 확률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입찰 최저가를 쓴다라는 거는 내가 입찰자들 중에서 가장 꼴찌를 하겠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최저가를 쓴다는 건 다른 입찰자가 없었을 때만 받을 수 있는 건데 사실 그럴 확률이 높진 않아요. 아무리 내가 B급, C급의 다세대 주택을 보고 있을지언정 다세대 주택을 공부하고 열심히 투자해서 단타 매도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안 좋은 물건이라도 입찰자가 3, 4명 이상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단독 낙찰이 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내가 최저가에서 얼마를 높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매도 차익이 중요한 거잖아요. 3천만 원 투자금이 들어갔는데 6천만 원을 벌면 너무 좋죠. 근데 그렇다고 3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2천만 원만 벌었다고 잘못된 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도 수익률이 60%가 넘어요. 2천만 원만 벌어도. 항상 그 생각을 갖고 너무 가격적으로 욕심을 내려고 하지 마세요. 한 사이클을 돌리는 것 자체도 굉장히 귀한 경험이고 그 경험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다음 스텝으로 2천만 원 버는 투자가 아니라 5천만 원, 6천만 원 버는 투자로 넘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난이도가 더 있는 물건이던 아니면 주택이 아니라 뭐 상가 뭐 이런 쪽으로 넘어가시던 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입찰가 기준 자체가 없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상황별로 그때 분위기별로 입찰가가 항상 똑같진 않거든요. 그래도 분위기 때마다 상승장, 하락장, 뭐 규제가 터진 이후 그때마다의 어떤 자기만의 기준 입찰가가 있어야 돼요. 아, 요 정도에 매도되는 물건은 한 요 정도 금액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뭐 똑같이 2억짜리 물건인데 어떤 거에는 1억 7천 들어가고 어떤 거에는 1억 5천도 써보고 기준이 없어버리면 내가 물건을 받아도 낙찰 받아도 잘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1억 7천에 받으면 아 1억 5천 쓸 거 이렇게 후회를 하고 반복을 합니다. 자, 근데 나만의 기준이 있고 수익률 40%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수익률 40%라는 기준이 있으면 어떤 물건이거든 똑같은 가격을 쓸 수 있게 돼요. 물론 분위기나 이런 게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서. 그러니까 기준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받아도 확신이 들고 폐차를 하더라도 아 다음 물건에 그냥 계속 들어가면 되겠지라는 어떤 신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너무 좋은 물건을 찾지 마라. 두 번째, 가격 욕심을 너무 크게 가져가지 마라. 빠르게 낙찰받고 한 사이클 돌리는 게 훨씬 더 값어치 있는 거다. 당장 1,000만 원 더 벌려고 하는 것보다. 세 번째, 자신만의 입찰가의 수익률 기준을 만드셔라. 40%라는 게 꼭 정답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50%일 수도 있어요. 50%라는 거를 계속 똑같은 기준으로 계속 입찰을 한다는 게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자신만의 기준을 가져라. 입찰가 기준을 가져라. 라는 거를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경매로 낙찰받기 위해서 저희가 경매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경매로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입찰하고 있는 건데 경매로 돈을 벌기 위해 중요한 것은 또 뭐가 있을까요? 자, 경매로 돈을 번다는 거는 경매 물건으로 매도 차익을 가져간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 매도 차익을 만들기 위해선 남들이 걱정하는 요소가 크면 클수록 매도 차익은 커집니다. 자, 어떤 말이냐면 경매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물건을 찾아야 남들이 덜 들어올까? 어떤 걱정거리들, 다만 그 걱정거리가 금전적인 손실을 일으켜서는 안 돼요. 손실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남들이 걱정하는 물건들을 찾습니다. 그런 게 어떤 게 있는지 제가 한번 리스트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재매각 사건, 낙찰이 됐다가 보증금 포기하고 다시 나온 물건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권리상 아무 문제 없는 물건들도 재매각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냥 낙찰이 됐다 다시 나오니까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깨끗한 물건인데 경쟁이 거의 반 이상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또 하나 재매각 사건은 보증금이 또 2배로 내야 돼요. 이게 또 어떤 초기 자본이 2배로 드니까 더 이제 진입장벽이 되는 거죠. 그런 재매각 사건, 아니면 권리분석상에서 우리가 배우는 빨간 글씨들이 좀 섞여 있는 건데, 빨간 글씨라고 다 우리한테 금전적인 영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이 없는 빨간 글씨들이 섞여 있는 물건, 그리고 입지 자체가 좀 떨어지는 곳, 그러니까 인천, 뭐 경기, 수도권 안에서도 굉장히 외곽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가평, 포천 이런 데가 정말 경기에서 가장 외곽인데, 그런 데 있는 빌라들은 아무래도 똑같은 빌라가 서울에 있는 거랑은 입찰 경쟁이 다르겠죠. 외곽지, 다만 이제 그 외곽지에 있는 거는 더 조사를 잘해야 됩니다. 매매가 확실히 되는지. 근데 포천에 있는 빌라, 그리고 뭐 지방에 있는 빌라도 우리 교육생분들은 리치스쿨에서 배운 내용으로 똑같이 적용해서 매도를 하시니, 여러분들이 잘 배워서 하실 수 있다면 내가 꼭 수도권의 좋은 지역만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경쟁을 낮추는 차원에서 오히려 수도권에서 벗어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물건이 많은 날, 물건이 평소에는 100개 정도 수준인데 그날 물건이 300개예요. 그럼 당연히 입찰 경쟁이 똑같진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분산이 될 거니까. 그리고 휴일 전후, 긴 휴일, 뭐 추석이나 설 이런 명절 전후에 입찰하는 물건들은 훨씬 더 낮은 가격에 낙찰되는 경향을 보여요. 입찰 경쟁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대출 규제 터진 날, 세금 중과 새로 발표된 날 하면은 사람들이 이게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입찰 가려던 분도 포기를 하거든요. 근데 입찰 가려던 분이 그럼 그냥 가면 예전에는 한 30% 싸게 받을 수 있었던 건 그때는 막 50%씩 싸게 받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막 대설주의보가 내려서 눈이 막 엄청 많이 내린 날, 이런 날은 확실히 입찰법정에 사람들이 덜 와요. 오다가 못 오신 분도 계실 거고 해서 그 자체로 경쟁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찾아야, 어떤 물건, 어떤 요소들이 섞여야 좀 경쟁이 덜 하는지를 일단 배우시고요.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상황의 객관화입니다. 내가 지금 투자금이 3천만 원밖에 없어. 3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는 투자는 경매 단타 매도에서는 지방 아파트나 수도권의 빌라밖에 없어요. 자본은 3천만 원밖에 없지만 현재 상황을 직시하지 못하고 계속 수도권의 아파트만 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입찰 못하죠. 그러다 보니 계속 돈을 모으는 거고, 자기의 현실과 자기의 이상이 너무 괴리가 커서 그거를 단계별로 나눠가지고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가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바로 가고 싶으니까 이거를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실행을. 그래서 좀 경매로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보다 이거는 좀 경매하면서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자기 현실을 좀 직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천만 원밖에 없으면 좋은 물건을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팔린다는 전제에서 좀 덜 좋은 물건을 찾아서 그를 단타 매도해서 시드를 불려가서 시드가 2억 3억 정도 되면 그때 이제 좋은 물건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또 매달 둘째 주, 넷째 주 화요일에 또 무료 강의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저희 무료 강의에서는 어떤 내용 또 소개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무료 강의는 이 영상, 매번 올라가는 영상 고정 댓글 더보기를 보시면 있습니다. 비밀번호도 안 걸려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고요. 매달 둘째 주, 넷째 주 화요일 밤 9시에 제가 줌 링크를 드립니다. 입장에서 편하게 제가 하는 특강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어제도 보니까 이제 180분께서 함께 해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뭐 질문도 답변 드리고 이렇게 좀 재밌는 시간을 보냈는데, 매 주차별로 있었던 뭐 경매 이슈라든지 부동산 이슈를 정리하고, 저희는 이제 소액 물건 단타 투자에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단타 매도한 물건들의 성향과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거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어떤 게 있는지를 2주마다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무료 신문기사 매일 올려드리고 있고, 낙찰 사례, 매도 사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정규 강의도 문의가 많으시더라고요. 하루에도 상담이 정말 많이 오고 있는데, 요즘 아무래도 상승장이다 보니까 경매에 대한 관심이 더 뜨거운 것 같아요. 또 정규 강의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정규 강의는 다음 기수는 1월 8일과 10일 목요일과 토요일 반이 지금 모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스케줄은 아래와 같이 이제 1월 8일 그리고 1월 10일 각각 이제 7주 동안 교육이 이루어지고요. 저희 뭐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이렇게 18가지 혜택이죠. 그 중에서도 이제 정말 많이 보시는 게, 이렇게 전체로 해서 이게 서비스가 너무 좋다라고도 말씀을 하시지만, 특히나 많이 이용하시는 것들이 보면은 이제 명도 대행이랄지 리치스쿨 전용 재경사 대출, P2P 대출, 우리 실장님께서 또 가계대출과 사업자 대출에서 웬만한 한 95%의 수강생분들은 대출이 다 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대출 부분에서 만족도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 대출을 못 받으셨어야 되는 분도 대출을 받게 해주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메리트가 정말 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뭐 세무대행, 입찰대행, 인테리어, 뭐 저희 졸업방도 요즘 굉장히 대화가 활발한데, 거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레슨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파손하지 않고 문을 개문해 주시는 열쇠공 사장님도 계시고, 경매하는 데 있어서 전체 여러분들 필요한 어떤 전문가들은 다 섭외가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몸만 오셔서 이론적인 내용 저한테 7주 동안 들으시고, 그리고 필요하시면 전문가분을 부르셔가지고 대행 서비스를 할지 전문가에게 물어보면서 진행을 하시면 절대로 사고 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랑 이메일 상담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좋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